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 사무과,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진구 의회 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32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07쪽에서 411쪽 세부사업 의정활동입니다. 의원 정기 간행물 및 서적 등 각종 책자 제작과 표창패 및 연합장 구입, 의원 정책 토론회 운영 등으로 6억 9,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만 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비 300만 원, 의원 정책 토론회 800만 원, 운영비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12쪽에서 414쪽 의회 기관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면접위원 심사수당, 직원 해외 연수 경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등을 위해 1억 1,6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회의실 훼손된 의자 및 결제용 태블릿 PC 구입으로 3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15쪽에서 416쪽 의원 교류입니다.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의원 국외연수 및 자매 결연도시 방문에 따른 직원 수행여비, 의원 국내외 여비 등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17쪽에서 418쪽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열린의회 운영 교실, 기념품 및 책자 구입과 조례 제정에 따른 청소년 의회 교실 동영상 제작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19쪽에서 421쪽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 의회 SNS 운영 용역, 사진 및 소모품 구입, 의회 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으로 4억 7,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22쪽에서 426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소속 직원 19명에 대한 보수와 일반 임기제 1명, 시간 임기제 3명, 공무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8억 2,0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27쪽에서 428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비 등 일반 수용비, 급양비, TV 수신료, 국내여비, 공무원 고용여비 등으로 7,0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29쪽에서 430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대민 활동비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구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409페이지고요. 의원 신문 구독료가 2025년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신문 그러면 구독하지 않는 건지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요. 저쪽 뒤로 넘어갔습니다. 네. 홍보비로 넘어간 428페이지로 세부 사업명 변경로 해가지고요.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행정운영 경비로 지원됐습니다. 아, 신문 구독료. 42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신문 구독료로.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표창패 등 구입이 올해 24년도에 1,600이었는데 지금 2,300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요게 상승된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24년도에는 단가가 8만 원에서 200개였는데요. 올해 200개가 부족하고 단가가 15,000원 인상해서 95,000원에 250개 편성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올해 혹시 상장패가 몇 개 정도 나갔나요? 지금 50개를 초과하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250개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무슨 비용으로 충당하셨어요? 지금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지원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0페이지인데요. 기존의 시설 장비 유지비가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던 게 지금 1,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냉난방기 고장 수리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본회의장 난간 설치가 들어간 건가요? 본회의장 냉난방기 수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 본회의장의 난간이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높이가 600m인데 지금 900m로 바뀌어서 그 난간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지금 의정활동비에서요. 보조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30만 원씩 책정돼서 8명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담당 팀장님으로 해서 봅니다. 네. 의정팀장 이영입니다. 매달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비용인데요. 위에 보시면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로 지금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요. 보조 활동비 같은 경우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돼서 매달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의장결제용 태블릿 구입 있으시네요. 200만 원. 요거 신규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못 들어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네. 맨 마지막에 의장결제용 태블릿 구입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의장님이 외부 출장 중이실 때 급한 문서가 결제가 안 돼가지고 신규를 구입해서 결제하려고 지금 구입 아, 네. 예산에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그거 할 때 들어가는 통신료하고 같이 해서 네. 놓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청소년 의회교실 동영상 제작 용역이 1,3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내용인가요? 올해 7월 달에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동영상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청소년 의회교실 동영상이라는 건 청소년들이 의회에 왔을 때 틀어주려고 만드는 동영상인가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네네. 설명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 한유경입니다. 저희가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이제 참여자들, 그러니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참여자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참여 시에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요. 까지 다. 예, 근데 예. 이게 이제 사업 명이 이제 청소년 의회 교실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아까 이관실 의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 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올해나 작년도에 방문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의사팀장 한유경입니다. 유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첫 견학으로 1개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했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모의의회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매년 일정 수의 학생들이 방문해서 모의의회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겠죠, 그럼요? 대부분 고등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고 난 다음에 갈 때는 기념품을 줍니까? 예, 제공했습니다. 그럼 유아는 뭘 줍니까? 지금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연필이라든지 저희 의회 로고 그 그립톡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공했습니다. 유아면 몇 살입니까? 지금 이번에 방문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살입니다. 연필 씁니까? 쓴다고 생각합니다. 1,700만 원 중에서 기념품 예산이 얼마 됩니까? 200만 원으로 25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많이 오실 거라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안성시의회도 이제 홍보 입장에 봤을 때 온 손님은 갈 때 뭘 손에 들고 가면 나중에 또 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기념품의 질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감안하셔서 예산하셔갖고 안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그 태블릿 PC 선거법으로 지급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의장님은 되나요? 업무용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그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도 업무용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던 건데 초창기에. 그 의장님은 저희가 그러니까 결정 왜 말씀드리냐면 이 업무용으로 의원들도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이 선거법으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31개 시군 조사해 보시면 태블릿 PC 지급되는 기초 의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 의회도 업무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드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시군도 지금 어떤 지급이 되고 있는지 몇 개 시군이 지금 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의장님 태블릿 PC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업무용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거법 검토와 더불어서 이 31개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 좀 해서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21페이지에 의정 예고에 1억 5천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좀 홍보 경비라고는 하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안성시의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홍보 방법에 의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2024년도에 그 경기 뭐 신문사가 있는데 그 방송사 해가지고 총 59개 회사에 한 6번 정도 저희가 의회 광고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하고 일회 추경에 늘어난.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네, 팀장님 말씀해 노영우 주세요. 팀장 이어도입니다. 제가 답변드립니다. 총 예산이 3억 5천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 작년하고 똑같이 3억 5천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네. 3억 5천이 맞습니다. 최종. 그죠? 기재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예, 건데 예, 예, 예. 그거 못한 거죠? 추경에 예, 합쳐져갖고 예, 총 3억 알- 5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409페이지에 피복비 150만 원은 올해 뭐 썼던 건가요? 저희 의원님들 민방위 뭐 구입한 거. 민방위복 구입 이게 8개에 150만 원인가요? 저희 제 거하고 전문위원들까지 같이 구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추복 다 해서 구입한 거. 춘추복 다 해서 네. 의회 종이 가방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사무실에도 종이 가방이 너무 많이 쌓여서 재활용 방법은 없나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좀 재활용을 버리기도 힘들어서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 경기도 시군 체육대회 출전 이거는 24년도에는 없었나요? 2년에 한 번씩 계획가 아. 개최됩니다. 2년에 한 번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의회교실 동영상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외주 주시는 거잖아요. 네. 몇 분짜리 영상 찍는 건가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한번. 의사팀장 한유경입니다. 우선은 아이들 참여 대상자들이 지루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현재 생각으로는 10분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만들면 계속 쓰실 계획인 거죠? 아마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아마 시대를 조금 간격을 좀 두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출연하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만약에 출연하면 뭐 8대 의회에서 한 번 만들고 9대 의회에서 또 한 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매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열린 의회 운영하시잖아요. 계속 좀 방문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신청은 있습니다. 신청은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그 열린 의회 참여자들이 방문하는 곳이 본회의장이나 회의장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하고 회기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학교하고 일정 조율을 하다 보면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는 숫자는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 열린 의회에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자료 한 장만 주십시오. 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428페이지에요. 일반 수용비에서 98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요 내용 어떤 건가요? 뭐가 증액이 됐는지. 의정팀장 이영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사무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가들이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학기 같은 경우는 임대가 좀 늘어나서 그런 비용들이 조금 인상된 것입니다. 네, 그 TV 수신료는 24년에 0원인데 올해만 요거- 내년부터 갑자기 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세부 사업에 맞게 이제 옮긴 사항입니다. 원래 240만 네네. 원이었고요. 네, 매년 나가던 그 밑에 비용입니다. 관내 출장비는 네. 올해 또 48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인상을 하셨는데 전년도 올해 집행액이 얼마예요? 그거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별도 보고 이렇게 올려서 해야 되는 건지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430페이지에 대민 활동비는 뭔가요, 이거? 그 예산 편성 지침상 일반 공무원의 그 일괄 지급되는 그 경비입니다. 기본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 지침상 편성해야 되는 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거 있고요. 공무직도 있고 임기제도 다 별도로 좀 지침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의회 총예산은 올해도 늘었나요? 얼마가 늘었죠? 의회 사무과 18.67% 늘은 거네요. 맞나요? 총 예산이요? 네네. 32억
9,200만 원 맞나요? 군 담당 팀장님이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의정팀장 이영입니다. 32억 9,200이 맞고요. 증감이 5억 정도 늘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이제 인상에 의해서 인건비성으로 많이 늘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토론회라든가 새롭게 시작하는 뭐 동영상 제작 뭐 이런 비용들이 늘었습니다. 그 토론회라는 게 우리가 소통회의실에서 하는 간담회 비용인 거죠? 그 올해 9월에 한 그 정책 토론회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토론회 그런 식으로 토론회만 거기에만 예산 들어간 그런 비용도 늘었고요. 예. 그 간담회는 그런 거기에는 예산 투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순수 소통회의실에서 하는 간담회는 별도 비용이 들진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5억 늘어서 18.67% 인상이 됐는데 왜 의회부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00%인가요? 예비 내에서는 의회 총액이 있잖아요. 예. 거기 100% 의원님들에 대한 총액이고 저희는 기본 경비까지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총액 인건비를 한번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제 질이 아니고 좀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본회의장을 이제 그 방문하실 때요. 저희 회기 중일 때는 이제 잘 안 됩니까, 방문이? 네, 의사팀장 한유경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본회의장을 방문할 때는,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가급적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드릴 때도 회기 중일 때는 신청을 안 받는 걸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방청권만 득하면 회하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리가 이제 잘 돼 있고 돼 있지만 전문위원님, 제 생각은 어차피 실감나게 하려면 유아부터 청소년들이 우리의 회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좀 일이 좀 많아지겠지만 예, 가능할 거라고 때는 판단됩니다. 방청권이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뒤에 방청석에 있어. 전문위원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국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청권을 득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의회가 열렸을 때 본회의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방청권을 득하고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일이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회계 중이라도 한번 그죠? 유아부터 아이들이 그런 우리의 싸우는 모습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번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박근배 의원이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회의장에선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구 의회 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호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관 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목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 개발민원 1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9,531만 9천 원보다 4억 6,187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5,7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5쪽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시책 업무 추진비 2억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쪽 복합민원 실무정합 심의회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업무 형성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 및 운영 경비로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쪽 도시 디자인 및 경관 개선입니다. 위원회 심의수당,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 경비 7,3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1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쪽 안성 제1 일반산업단지 지정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그린누딜 지정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보도 및 가로등 정비 사업비 7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5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24년 9월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안성천 수변공간에 보행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보행로 경사 개선 및 야간 경관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7쪽 기본 경비 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3,7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9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1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7,7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2025년도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21억 8,90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4,419만 6천 원 대비 10억 4,483만 9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설명서 25쪽부터 28쪽까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 545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9,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7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9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활동과 양성 교육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1쪽 도시재생 주민제한 소규모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3쪽 성남 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성남 옥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주택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경제 약자인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5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6쪽 예비비입니다. 긴급한 재정 수요가 없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여유재원 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8쪽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원도심 1원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해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0쪽 도시재생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영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추진 방향 및 전략 계획을 재수립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설명서 42쪽 도시재생사업 인력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6,1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국장님, 안성의 범죄율이 어떻게 그 건수가 있는지 혹시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 올해는 아직까지 공문 요청을 했는데 작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걸 왜 하냐면 아까 방범창 아마 성남 옥천 개발에 같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절도 건수를 보니까 741건입니다. 작년도. 네. 하루에 2건 정도. 이제 폭력이 이제 983, 거의 1000건 정도 되는데요.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내리 쪽에 하도 폭력이 많아갖고 거기 경찰서나 신설하는 데 한번 제가 그때 한번 민원질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대도면은 공교롭게 면에 2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경찰서가, 파출소가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절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동별로 확인해봤더니 동별로 안 나옵니다. 동별로 됐으면은 원도심 쪽에, 구도심 쪽에 동별로 어딘가 집중되어 있는 거 거기 더 확충하는 차원에서 방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파출소는 아마 알 겁니다. 그분들은 통계를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네. 아마 어느 지역에 많이 절도했다는 거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확인 한 번 더 하셔갖고 이왕 600만 원 돈 들이실 거 또 네. 이렇게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계절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 무지개다리 이게 안성대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관할이 지금 도시정책과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청소도 한번 1년 2번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드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절기에 주로
이제 그철 구조물에 매달려 있거든요. 예. 공교롭게 그 밑이 인도입니다. 아, 예. 이게서 이제 맞습니다. 보행자들은 위를 안 보고 이제 걸어가 있는데 혹시 이 고드름이 달려 있을 그 시기랑 예. 또 해빙 시기에 한번 관찰하셔갖고요. 예. 그 인명사고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차장 관련된 건데요. 5필지면은 대략 몇 면 정도 가능합니까 주차장이? 아, 지금 몇 대 정도 네. 가능합니까 네. 주차하시는 게? 네, 도시정책과장 장명훈입니다. 저희 지금 한 14면 14 정도 네. 지금 팀장님. 좋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옥천, 성남 또는 뭐 가깝게 신흥, 창정까지 연결해서 안성천변과 불과 걸어서 100m 안쪽이거든요. 그럼 안성천변도 지금 주차장이 잘 돼 있거든요. 이걸 더 주차장 건립은 하천하고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을 이쪽에 구도심 쪽에 돈 들여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뭐 30년 열리면 하시더라도 장기 주차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유효 공간이 적어질 건데 그렇다면 100m 안쪽에 있는 이 거리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보행로하고 천에서 올라가는 그런 경사로만 잘 돼 있으면 이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개발하실 때 네.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산단에 지금 지중화 준비하시죠. 77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도 정비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예, 지중화 빼고 가로등하고 보도만 봤을 때 그럼 보도는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네, 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위원장. 장명훈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 1산업단지 사업 관련해서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그 보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도하고 가로등 해서 한 7억 4천 정도 지금 저희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 보도는 구분이 안 되네요. 3억 6천. 제가 49년 전에 거기를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안성에 최초로 4차로 가기가 처음 생긴 자리입니다. 막 그때 심었던 가로수가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네. 수령이 거의 50년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뿌리도 분명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로 알겠거든요. 그럼 그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번에 저는 공사를 할 때 그 뿌리를 저는 많이 다치면 죽으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좀 하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나 그 뿌리가 좀 문제가 돼갖고 네. 수종 선택할 때 좀 앞으로도 조심해야 될 것 지금 같거든요. 기존에 어차피 나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있는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로 해서 정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차피 국장님께서는 이제 그 전문가시거든요. 이 뭐 용역이라든가 도시재생 계획이라든가 또 허가 또 모든 게 전문가신데 제가 이제 쭉 책을 보다가 용역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마다 또는 뭐 전략 쪽에서 하시고 참 많이 하시는데 또 시점도 다 다릅니다. 용역 시점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안성 기본계획이 이제 고시됐지 않습니까?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용역도 포괄적으로 한번 한 부서가 각 부서에 원하시는 용역 이제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취합을 해서 어떤 용역도 이 포괄적으로 모아서 한번 하시고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성의 움직임도 다 볼 수 있거든요. 한눈에 그게 가능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영역이 각 관련 분마다 각 그 특성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해서 검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은 도시계획은 기본계획부터 뭐 재정비 우리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제 도시재정은 도시재생 딱 관련 그 영역이 다 특성이 있고 그 시기가 또 틀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뭐 무리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관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인데요. 이게 안성천 보행로 진입로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도시정책과장 장영민입니다. 저희 그 안성천 그 수변공원 있는 그쪽에 저희가 그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좀 확보한 그 상황인데 그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안성천 그 뒤에 그 16페이지를 보시면 위치도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구간에 그 지금 현재는 계단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하천 쪽으로. 네. 거기를 지금 이렇게 그 경사로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 경사로가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단으로 내려가기 어려우니 그 이제 경사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거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교량 하부 공간까지도 네, 거기도 정비할 같이 계획입니다. 하시는 예. 거죠? 거기 지금 쉼터가 네. 지금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여름철에도 많이 모여 계신데 좀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같이 정비를 해서 깨끗한 시설로 해서 그 여름철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당황지구에 아파트 2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당황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그 영성제 사거리까지 굉장히 많이 막힌다고 민원들이 많이 주세요. 더더군다나 그 사이에 바람 숲기를 한다고 또 사업을 해놓은 상태여서 시민분들이 더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기가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도로 부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특별하게 한번 여쭐게요. 성남 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고요. 페이지 34페이지인데요. 지금 성남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14억이 들어가는데 주차장 보상비가 5필지가 10억 5천, 그 다음에 주거환경 보상비가 한 필지에 해서 이게 4억이 들어가거든요. 요거 자세하게 사업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지금 위치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안 보여서 크게 확대해서 자료 좀 하나만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성남 옥천지구 올해는 주차장을 만드는 거 말고 그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자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주차장 관계 있는 것만 예산을 좀 올린 상황이고요. 예산을 좀 확보되면 주차장 그 지금 현재 그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박근배 의원님 했는데 아까 주차 면수는 34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있는 토지를 좀 확보를 하고 그 옆쪽에 주거환경 개선을 좀 해서 청년이라든가 그 방치되어 있는 창고가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 공간으로 해서 같이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아까 그 4억에 있는 건 그 빈집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 주택을 좀 매입하고 건물을 그 리모델링해서 같이 좀 그 청년들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34면 주차장 만드는 거고 창고나 빈집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공간으로 쓰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올해 그 공모사업으로다가 그 성남 옥천 지역에 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공모가 돼 있습니다. 5억인데요. 이제 도에서 지금 삭감되는 바람에 그 내년 추경에 또 담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담장 정비 사업하고 골목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휴게 공간 그런 사업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추경 때 예산 반영되면은
추진할 5억이 계획입니다. 도비 나온 건가요? 총 5억인데 시비 30%, 도비 70%입니다. 7대 3이고. 네. 그 담장 낮추기 이런 게 원래 있지 않았어요? 저희 계획에? 예,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줄이고 할 예정입니다. 그 담장 낮추기나 이런 사업은 그러면 올해 진행이 되나요?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예, 내년에 예. 진행을 하실 계획이라는 예.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제 담장 낮추기가 되면은 이제 그 또 나름대로 반봉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담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는 10개소를 담은 사항입니다. 그 어쨌든 뭐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담장 정비, 골목 정비 하시는데 이 결국 디자인이 좀 일관성이 각각의 사업으로 막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또 역사 테마길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좀 일관성과 그 주제를 갖고 공통된 주제를 갖고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32페이지에 주민 제한 소규모 공모 사업 이거 지난 연도에도 있었던 거죠? 지난 연도에는 세계소가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예, 원래 도시정책과장 24 장명입니다. 네네. 예. 그 작년에는 그 안성 케어 그 세계소를 선정해서 안성 케어하고 안성 맞춤 이야기꾼하고 청년 농부 장수영이라고 이렇게 세 개소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 올해도 똑같이 500만 원씩 세개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저희가 아직 그 공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예산을 확보를 하면은 네네. 도시재생 학습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도 주민 제한 소규모 공모 사업 내용 좀 그것도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경관 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그 저희 그 고삼 호수랑 금강 호수죠. 그 금강면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호수 조형물 있잖아요. 예, 아치 조형물. 그게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든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시면. 지금 그 경관시설물이 안성시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희들이 설치한 경관시설물이 있고 또 문광과나 각또그 귤센터나 각 관련 부서에서 설치한 또 그 시설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시설은 현재 저기 문광과인가? 예, 문광과에서 설치해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저 조치할. 그 경관심의위원회는 도시정책과 소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모든 조형물 같은 거 시설물 다 심의하지 않나요? 이제 심의 대상이 있는 게 있고 심의 대상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심의 대상이 예. 아예 안 되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게 어떤 건가요? 좀 소규모 시설이나 어떤 규정에 있는데 지금 정확한 규정은 제가 좀 잘 모르겠고 저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 예, 도시정책과장 자명입니다. 저희가 그 소규모 시설에 관련된 뭐 이렇게 초고량이 조그만 거라든가 규모 작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그 제외 대상으로 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뭐 시설물이 부서별로 따르게 뭐 담당이 있어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주제 같은 거는 다 다뤄야 되지 않나요? 예, 심의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다 그 심의하면서 컨트롤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심의 대상 아니고 또 예전에 심의 없이 그냥 설치되고 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경관심의위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성 전체의 그 디자인의 큰 부분을 경관시설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일관성, 주제 이런 거를 좀 많이 논의를 해서 중심을 좀 잡아서 전 부서에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성남 옥천지구 관련해서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성남 옥천 지역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00억 8억. 네, 9천 108억, 원입니다. 109억 정도 되는 것 예. 같은데
이 주거환경 경관 개선 주민 맞춤 활성화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지금 계획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 매입 정도만 한다면 이 몇 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이게? 이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저희 시 예산만으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100억이란 저 전체 총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시에서 필히 그 공모하기 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 시가 먼저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이제 그 도 공모 사업도 있고 국토부 공모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조금씩 하나씩 맞춰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최종 준공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언제쯤 이걸 그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부처 연계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이 그렇습니다. 부처 연계 사업으로 뭐 경기도, 산림청,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공모에 떨어지면 또 밀리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 저희가 그래도 뭐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시비도 투여하는데 이 어쨌든 성남옥천 지구는 저희가 한번 실패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필요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살려보자고 다시 하는 건데 이 계획 정도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냐. 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공모 사업에 무조건 된다고 할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체계적으로 좀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8억, 109억이라는 예산이 뭐 물론 12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다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업을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우려 속에서 의견을 드리니까 이 계획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잡아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도시정책과장 자명입니다. 저희가 그 성남옥천 그 도시재생 사업에는 2028년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그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모 사업이 다 됐을 경우인 거죠? 이제 공모 사업도 되고 이제 공모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비도 좀 투입을 해서 좀 정리가 좀 되는 걸로 좀 하고. 여기에도 바람숲길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바람숲길은 지금 있는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예, 바람숲길은 좀 안 맞는다는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다시 좀 계획을 좀 정비하셔서 저희가 뭐 빨리 해달라 이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계획이 좀 잡혀야 좀 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좀 다시 정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 안성 IC 관련해서 나오면은 또 평택 로고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저희 안성 팻말 하나 없는 거잖아요. 안성 IC 나오면은 뭐 평택이죠. 뭐 지역상 거기는 평택이 맞으니까. 근데 안성 IC인데 어떻게 하나도 팻말이 우리 안성께 없냐 이런 의견도 또 있어요. 네, 지금 IC 지금 나오면 우리 상수도 그 갑장 쪽에 저희가 안성 그 로고하고 지금 정면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을까요? 정문 쪽으로 저희가 지금 아니, 토지가 안성 땅으로. 평택 토지로 돼 예,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그거 지금 안성 IC인 게 돈 받는 톨게이트 부분은 안성시 땅인데 그 삼파국도 딱 접어들면 맞은 삼파국도 경계를 중심으로 맞은편 쪽으로는 다 평택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평택이 그 설치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IC에서 나오면서 우측에 이제 조형물을 지금 설치해서 하고는 있는데, 예, 근데 잘 조금 안 맞으네. 보이잖아요. 예. 위치적으로 좀 사이드다 보니까 좀 평택과는 좀 한계가. 네, 그래서 비교하면 한계가 국장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길 건너서는 평택 땅이지만
길 건너기 전에는 안성 땅이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잘 안 보인다. 정책관님 잠시만요. 저희가 그 현장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니까 그 LED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한 14와트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60와트 정도로 일단은 좀 더 밝은 걸로 지금 하려고 지금 발전을 시켰습니다. 예산 담아놨었나요, 그거? 그 저희가 유지 관리비가 있어서 네. 집행 잔액이 좀 있어서 좀 민원도 좀 있고 거기가 너무 좀 어둡다 이제 이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그래서 그 한 다음 주 정도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도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더 추가적으로 좀 그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는. 그래서 보강을 할 계획도 좀 더 수립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내년에 27호를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요거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네, 도시정책관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자부담 10% 하고 네. 가구당 1,200만 원씩 네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이 신청 받으면 이 수요가 더 많을까요? 어떨까요? 수요가 좀 많이 들으면 우선순위로 해서 저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2순위 뭐 기초 뭐 연금 수급자 이렇게 해서 네네. 저희가 순위를 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경기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하죠, 수리. 저 내년에는 소규모 그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단독주택만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은 확보가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 도에서 그 예산 안 줘서 저희들도. 예. 그 올해는 꼭 좀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몇 가구 이하가 되는 거죠? 소규모 공동 30세대 뭐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한 3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 좀 조사하셔서 네. 수요 조사하셔서 도에 올려서 내후년에는 꼭 네. 예산 좀 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충실히 수요 조사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그 최승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그 말이었거든요. 평택에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바로 상수도에 있는 그 공도가압장 거기는 시선이 안 갑니다. 일단 출발해서 통과하기 때문에요. 이제 가면은 바로 평택만 보입니다. 평택 안내판만 보이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러면 땅은 톨게이트 그 통과 지점은 안성 땅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주? 전주 한번 가보시면 톨게이트 그 지붕에다가요 정말 거대하게 해놨습니다. 구조물을요. 안성 그 홍보할 장소로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톨게이트 제일 진입 초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가능하시면 도로공사랑 협의하셔갖고서 안성 홍보 구조물을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말씀 주시길래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농지에다가 그 주택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윤줄전 팀장님? 네, 도시계획팀입니다. 어제 뉴스는 못 봤고요. 농지에 주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그냥 하는 게 그 농지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연결돼 있는 거고요. 뭐 용도 지역상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제가 뉴스 내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게 가능하다면 안성도 이제부터는 그 귀농도 많아질 거로 보고 또 생활 인구도 좀 증가될 거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고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성남 옥천지구 도시재생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는 평당 한 330만 원꼴로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자료를 주신 걸 보면은 그 진출입로는 큰 문제가 없나요?
조정재권 자료 지금 진출입로도 지금 좁은 상태이긴 한데 그 앞에 이제 삼각형 토지로 돼 있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입 여기에는 우리가 계획이 자료 주신 건 있습니다. 없는 거고 여긴 자료에 없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가 여기 자료는 없는데 예. 전에 한번 그 계획을 그 공유 추가로 더 제사 매입할 예정이다 이 얘기시잖아요. 예, 여기. 결과 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여기에 포함이 같이 돼 있습니다. 이 보상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저희가 아닐 텐데. 공유재산 심의 때 그거 해서 그 계획을 그 수립. 지금 이게 5필지의 그 예상 가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네. 정확하게? 지금 이제 매입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5필지에 그 진출입로에 방해되지 않게끔 출입구 쪽에 더 토지까지 다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일 진입로가 지금 좁아요. 한 3m, 2m, 3m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좁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부분까지 저희가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그 자료는 저 별도로 그때 주셨어요, 예, 자료를 한번 네, 더 확인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잘 보여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보상비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시정제과장 장명입니다. 저희가 그 밀집 지역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그 청년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매입하는 그 비용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그 이제 업무 보상비. 예, 그 건물주하고는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그게 약 리모델링을 4억 해서- 정도면 네, 된다는 네. 얘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상비를 주는 거잖아요. 네.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서 할 거니까 이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 비용은 따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이에요? 예, 지금 민간에 이게 해서 같이 비용이? 예, 같이는.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리모델링비는 별도고요. 토지하고 건축비만 매입하는 그러니까 별도란 사항입니다.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이 아니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추가 비용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는 거는 그 리모델링비는 그 민간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네.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갖고 그 저희들이 별도로 부담을 안 하고 협약을 위해서 협약 차원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부금을 갖고 이제 네. 움직이는 기업. 아니, 그것도 한 1,000만 원씩의 예.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네. 항상 그렇잖아요. 전에 왜 관사 같은 경우도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요. 쉽게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더 비싸다니까. 하여튼 그런 비용을 네. 세소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협약 예상을 얼마 정도 잡으시는데? 아직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제가 봤을 때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좀 도시 재생은 잘 알겠는데 좀 그 비용 대비 투자 대비 좀 이렇게 성과물이 좀 좋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너무 그게 약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돈은 투자했는데 이걸 투자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는 느낌. 또 추가로 계속 돈은 또 들어가야 되는 느낌.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저희 지역구니까 뭐 저희 지역구 예산 들어오는데 뭐 제가 뭐 딴소리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우려점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그 복합민원 그 실무종합 심의 7페이지에 보면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실무종합을 종합 심의해서 각 부서별로 인허가에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원만히 각 부서별로 책임자들끼리 만나셔서 미팅하고 빨리 민원인들의 그 민원인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에 대한 그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을 했다. 뭐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도시정책관이 설명. 예. 지금 저 자료 저희가 저는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그 당초에는 저희가 일일이 그
컴퓨터로 이제는 뭐 세움터나 이런 데로 좀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실무 종합 심의장을 좀 저희가 제2별관 이거 3층에다 좀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한꺼번에 좀 업무 협의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잖아요. 예.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거의 매일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 건서 들어온 거에 따라서 뭐 한 건 가지고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두세 건 모이면 이제 위원들 다 관련 부서 팀장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꺼번에 심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단축률이 예를 들어서 전체 처리 기간이 15일이라면 단축률은 한 40% 이상 단축된 걸로 많이 단축된 걸로 지금 저희들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 민원을 단축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의원님들 좀 잘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복합 민원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마 그 민원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안성심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진짜 필요한 워크숍도 왜냐하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는. 그러면 뭐 충분히 진짜 그만큼 고생한 만큼 워크숍도 좀 더 좋은데 좀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줘서 그래서 더 긴밀히 빨리빨리 협조가 돼서 일이 처리되도록 그냥 저는 그런 제도가 더 지금 비용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더블 들어가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있으면 보내주세요, 의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저희 도시정책과는 뭐 특별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근데 저희가 안성 지역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성남 옥천지구도 이제 구도시 뭐 관련돼서 지금 이제 개발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뭐 문제가 되는 건 전 이렇다고 봅니다. 이제 구도심이 워낙 지금 공동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도심이 공동화된다는 건 하여튼 이 집적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바운드리가 커지면서 비용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이런 도시들도 보면 뭐 안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성도 이게 하여튼 소멸 도시로 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도시 기능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된다. 뭐 지금 말씀드리면 뭐 저번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뭐 도시 구도심을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있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구도심을 개발을 먼저 하고 외곽으로 번져 나가는 거를 좀 법으로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을 먼저 개발을 좀 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근데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떤 사업보다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가 옛날에는 도시가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였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 시는 이제 아파트 수요를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당원지구, 건지지구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거기를 위주로 해서 공급을 계속 했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수요 대비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 시가 이미 계획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 외 지역으로는 아파트 공급을 계속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조금 더 좀 조정을 하면서 수요를 이제 이제 외곽 쪽이 아닌 도심 쪽으로 좀 유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심을 집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도심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로 따지면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문광과나 일자리 경제과 저희과 이렇게 세 과에서 또 이제 길센터까지 해서 이제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지원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아니면은 그 창업 아니면 주거를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좀 개선하고 하는 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요 도시재생 활성화국 외에 구도심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계속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저는 구도심 중에 뭐 성남동이나 뭐 옥천동 이쪽은 아닐 거예요. 구도심이 왜냐하면 거기는 좀 오래 전에 있는 도시고 지금 얼마 전까지 하여튼 도심을 형성했던 우리 터미널이 있었던 그쪽 경계로 해서 이제 광신 사거리 쪽, 서인 사거리 그쪽 해서 이쪽이 중심이 돼 있다가 이제 거의 다 이동이 됐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쪽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이게 주차장도 불편하고 뭐 이런 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도 안성은 특별하게 이 도심을 흘러서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심을 통과해서 순환하지 않죠. 네. 하여튼 대중교통도.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공영버스 도입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뭐 저는 노선을 시내를 관통해서 구도심을 좀 접근할 수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공영버스가 됐든 일반 노선버스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선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들도 저는 도시정책과에서 좀 과감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그 도시계획에 좀 잡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고민해서 좀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아직 뭐 지구 지정이나 이런 거 안 해놓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되면 어떻게 됐든 구도심은 나중에라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또 지정을 하면은 또 그게 또 아니 민원은 하나의- 있을 수 있지만 제한이 장기적으로 되기 보면 네. 그런 걸 안 해놓으니까 자꾸 도시 개발을 못 하게 되는 건 맞죠. 근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개발을 어떤 뭐를 하든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근데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예. 당연히. 근데 그런 걸 안 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그 구도심은 아예 개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이게 진짜 안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일정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